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사심불라 뉴스 투게더. 네, 2018년도 1월도 미세먼지, 황사, 추위로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네요. 학생들이 이제 겨울방학 본격적으로 함께 보내고 있을 텐데요. 겨울방학에 보내드리는 사심불라 겨울방학 특집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신부님들 나와주셨는데요. 각자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내맡기는 용기의 저자 한 작가 인사드립니다. 네, 어떠세요? 요즘 책 반응은 뜨겁습니까? 아직 시원찮습니다. 사순이 와야 됩니다. 사순이 와야 됩니다. 뭐 2월 한 달도 안 남았어요. 네, 2월 초에 이제 또 신문사들하고 이렇게 또 인터뷰도 좀 하시고. 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다음에 네, 홍보전시에서 온 한정욱 베드로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신부님 바쁘시다면서요, 요즘 계속 일이 많으셨다면서요? 좀 그랬습니다. 네,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 뛰고 있는 청소년 목장 박경민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심불라 26회 방송은 말씀드린 대로 겨울방학 특집으로 준비했는데요. 참 이분 오늘 모시는데 여러 번 좀 섭외를 했었고요. 바쁘셔서 이제야 좀 초대하게 됐습니다. 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을 가르치시다가 그런 안정된 직장을 떠나서 벌써 9년째 올바른 생명과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사랑과 책임연구소 이광호 베네딕토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큰 박수 좀 해볼까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저기 뭐 간단히 소개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본인이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교육 연구자 맞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성교육 그러면 다 피임교육만 생각하는데 저는 피임교육 쪽으로 하는 연구자가 아니고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이에요. 이게 뭐냐면 미디어가 성에 대해서 참말을 얘기하는지 거짓말을 얘기하는지를 잘 분별하고 따져가지고 참말이면 내가 잘 받아들이면 되지만 미디어가 거짓된 어떤 성에 대한 정보나 사실을 제공할 때는 그게 왜 거짓말인지 좀 걸러내야죠. 그렇죠. 걸러내 고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이에요. 그럼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식별력을 좀 갖게 하는. 그렇죠. 뭔가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어떤 정보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정말 그런 능력을 그렇죠.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신다는 차원 정말 양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시는 그런 역할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늘 공부 얘기 나오면 우리 현미태 신님이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 어느 순간 공부 방법론을 스스로 딱 깨우치는 순간 이렇게 누가 하지 말래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적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남 따라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못 찾고 공부에 매력을 잃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렇게 무엇인가를 보면서 핵심을 딱 파악하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배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 기사를 봐도 이게 가짜 기사인지 진짜 기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식별력을 좀 키워놓으면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은데 우리 그런 일을 지금까지 벌써 횟수로 9년째 어쩌다 보니 달려오신 겁니다. 맞네요. 그래요. 우리 한미태 신님도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10년이면 강사람도 변한다는데 벌써 9년이면 정말 많은 시간이실 텐데 사실 지난번에 또 몇 번 뵈면서 또 옛날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떠한 계기로 또 이쪽으로 연구를 하게 되셨는지를 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이쪽으로 제가 연구하고 공부를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공하고 무관하게. 그래서 이제 콜링이 좀 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아예 전직을 좀 하게 된 거죠. 이런 국어 국문 문법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갈등이 이제 시작됐네. 내적 갈등이 시작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뭐 한 살이라도 젊은 시절에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제 인생을 밀고 가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9년을 잘 버텼고요. 처음엔 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느님의 은총을 많이 주셔가지고 요새는 밥은 먹고 살아요.
아닌 지 9년인데 사실 이제 뭐 이런 표현이 네.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에서도 시간 강사가 있고 전임 교수까지 네.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쪽까지 들어간 거죠. 거기까지 갔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소위 우리 말로 이제는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만 없으면 네. 정년까지는 보장돼 계신 거고 연구비도 나오게 되고 조그만 자기 방도 하나 있고 막 이런 위치인데 내가 이제 이 대학 교수직을 초계와 같이 탁 내려놓고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떻게 보면 그 개척의 길인데요. 네. 이런 생명운동가 이런 것들의 일을 하겠다고 그랬을 때 아마 부모님의 걱정 네. 또 가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자매님의 또 약간의 우려 뭐 이런 것도 분명히 뭐 걸림돌 아니면 조금의 어려운 점이셨을 수 있어. 어떻게 좀 납득시켜 드리셨어요? 제 아내하고는 얘기가 상당히 잘 이루어졌고요. 뭐 가족 간의 아버지 어머님하고의 갈등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들이 서로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야지 되지. 그걸 다 뭐 누구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집착하는 걸 만족시켜주고는 못 가요. 그렇죠. 그 안중근 의사가 가족회의 해가지고 또 서로 이게 아니거든요. 가족 회의하면 안 돼. 그런 거 회의하면 안 되게. 가위바위보해서 네. 다시 여기 정하지 뭐. 네,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그냥 가야 되는 길인 거예요. 그게. 사실 주제가 나왔으니까 잠시만 말씀 여쭤보는데 사실 최근 아주 뜨거웠던 주제였잖아요. 특히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도 정말 그 낙태죄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지금도 내고 있는데 그 아마 잘 좀 어렴풋하게 하면 왜곡돼서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기에서 혹시 한번 이렇게 그 질문은 또 다음번 시간에 좀 있기 때문에 살짝만 그냥 터치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납태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핵심적인 이유가 사회경제적 사유인 거예요. 남자가 임신만 시켜놓고 책임 안 지고 도망가는 케이스 때문에 여자가 비참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꼭 낙태로만 해결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선진국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는 시스템들이 있는지는 그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네. 바로 지금 한참 핫한 이슈이고 지금 그 청와대 총원들이 엄청 들어가서 청와대 1차 입장 표명은 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추이를 지켜보고 더 이렇게 만나보고 데이터가 나오면 발표하겠다고 좀 유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첨예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다음 주에 한 주 더 모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함께 계신 질문 중에 우선 이 생명운동, 문화운동가의 길 고독하시긴 하셨죠? 지금도 고독하시죠? 뭐 우리나라 아직 이런 프로라이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기반이 잘 안 잡혀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생소하고 성교육 그러면 전부 다 피임 교육이고 피임 산업이 성교육을 상당히 지금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길인 거는 제가 해보면서 더 깨닫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간에 오늘 뭐 이렇게 이야기 보따리가 슬슬 풀려나가는데 계속 진행하면서 조금 더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종욱 씨는 다음 질문 좀 해주실까요? 네. 그럼 우리가 성이란 것을 이야기를 하면요, 좀 어려운 주제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고 그리고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됐는지를 좀 한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쉬운 얘기인데 우리는 성을 그냥 어감만 했어요. 꼭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조차도 그냥 금기시했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유교 전통인데 이게 2000년대 초까지 이제 그래왔다는 거예요. 남녀 7세 부동석이야 뭐 이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우리나라가 매체 환경이 바뀐 거예요. 인쇄 문화에서 이제 영상 문화로 바뀌고 영상 문화 중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가전집 앞방까지 다 들어와 있는 전 세계 유일 국가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포르노 접근성이 우리나라는 포르노가 합법화된 나라보다 더 좋아요. 좋죠.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1인당 포르노 소비량이 전 세계 1등이에요. 그러니까 성의식이 왜곡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자꾸 시청을 하게 되면은 섹스 이퀄 게임이라는 가치관이 머릿속에 그냥 인이 박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타파하려면은 제도나 교육이 좀 필요한데 그러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들어가 줘야 돼요. 포르노그래피가 보여주는 성의 세계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교육자 양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전혀 없어요 지금. 그런 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역으로 좀 한정욱 신부님 우리 학교에서 성교육 좀 받아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사실 저는 제 세대 때는 성교육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생물 시간에 그냥 뭐 남자와 정자가 결합돼서 생명이 잉태된다, 뭐 주기는 어떻다, 뭐 이런 정도였지. 예, 성교육 제대로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끼리 서로 배우는 거지. 웃으면서 맞냐? 이러고 궁금한데 어디서 봤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민태 씨는 어땠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정식으로 어떤 그 과목의 제목을 가진 그런 수업을 받은 적은 없던 기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더더군다나 부모님과 성적인 대화를 진지하게 나눠봤던 경험은 아마 저희 세대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대도 뭐 없다고 보죠. 그렇죠. 밥상 밑에 약간 쑥스러운 이야기, 너하고 나하고는 대화할 얘기 아니야 라고 슬그머니 밀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솔직하게 담백하게 정말 가장 가까운 부모님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받았으면 좋은데 그런 정서들이 그래도 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좀 많이 좀 달라지고 있는 모습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공론화되고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살아가야 돼. 아름다운 성을 어떻게 가꾸고 지키고 유지하고 정말 이렇게 함께 나눌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건전하게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좀 아까 이광호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성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형성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중요한 성에 대한 행동 유형을 이제 가름하게 되는 잣대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올바른 성교육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피임 대체로 피임이에요. 맞습니다. 콘돔 사용법 이런 그렇죠. 거 이거 저도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도 고등학생들한테 요즘은 학교에서 성교육 하니 그랬더니 의무적으로 뭐 2시간씩 하라 그래서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럼 누가 오니? 보건교사들이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뭐 가르쳐주니? 그랬더니 뭐 피임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주고요. 쑥스러운데 남자애들은 뭐 콘돔 사용법 이런 거 가르쳐준대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성교육의 전부인 양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런 아이들이 그릇된 성의식을 갖게 된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과 영상 매체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진 이때가 바로 1900년대입니다. 90년대 한 중후반 정도에 이게 88 올림픽이 끝나면서 국가가 굉장히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확 한번 피어나고 그대로 늘어난 게 두 가지예요. 인터넷 보급률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개인적 자동차가 급속도로 이제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난 때가 그때인데 90년대 후반부터 인터넷이 이제 집안을 점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말씀하셨지만 이 인터넷 포르노 이런 영상 매체가 갖고 있는 무서운 각인 효과, 이게 우리가 글로 쓰여진 것들과 책장, 이 활자 문화와 영상 매체의 이 효과의 비교를 조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물은요, 이미지 형태로 이렇게 제시되는 영상물은 각인 효과가 상당히 강해요. 글은 읽고 생각하고 뭐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각인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이미지는 마음에 그냥 도장을 찍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포르노그래피나 아주 상업적인 영상물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섹스 이퀄 게임이라는 가치관을 주입을 받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교육을 피임 산업이 주도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들한테 섹스 이퀄 게임이라는 가치관을 가진 아이들한테 피임 교육을 해버리면 성은 그냥 임신만 안 하면 되는 문제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피임 교육은 부작용만 더 강화시켜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총체적인 인식을 교육자들이 좀 가져야 되는데 보건교사 선생님들은 이런 인식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맞아요. 보건교사들은 학교 교육에 피임 교육이 전문적으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항감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마땅한 대안이 뭐냐고 얘기할 때 보건교사 선생님들도 아직 미디어 리터러시 성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이제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보건교사 직무연수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롭게 교육자 재교육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또 많이 하고 계시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전념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왜 필요냐 하면은 네.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데도 재미있게만 그려놓으면 들어갔어요. 우리 뭐 진주만이라는 미국 영화 있잖아요. 맞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전 특유하고 미군전 특유하고 막 싸우는 그런 영화인데 그거 블록버스터 영화였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개봉을 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그 영화 보면 미국 전투기하고 일본 전투기하고 전투할 때 누구 비행기 응원하는지 아세요? 그 미군 전투기 응원해보래요. 그 영화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만 미디어가 나에게 뭔가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이제 성 콘텐츠는 아이들한테 그냥 들어오기 때문에 시끌리게 없어요. 그냥 그게 다 각인돼 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는 보면 우리가 뭐 공부도 마찬가지지만 식별력이라는 그래서 이제 신앙교육도 참 어떻게 보면 신앙교육 얘기하고도 조금 맞물려 보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이 참 초등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고 천연성취나 견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때까지는 아이들이 스포츠처럼 쭉 빨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기도문도 그때 외웠던 게 평생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때 배웠던 중요한 교리들에 대한 믿음이 신념이 되고 확신이 되고 이게 믿음으로 정착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견고하게 해나가는 과정이 아닐까. 근데 이미 벌써 중3쯤 되고 고1쯤 되면 이제 뭔가 탁 가로막는 나름대로의 뭐 이런 것들이 장벽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어떤 것들을 접하고 그런 것들을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막상 이렇게 하시면 또 이렇게 소위 우리말로 태클 들어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런 것들을 아시면서도 결국은 우선 1차적인 중요한 분들은 보건교사님들 같아요. 이분들이 성교육을 담당하시니까. 근데 이분들에 대한 재교육을 준비해 주는 것은 아마 시군구에 있는 교육청일 것이고 그렇죠. 교육청의 장학관들이라든가 실무 담당자들이 그런 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지금 인식을 갖고 장을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들을 초대해 주셔야 가서 강의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선생님이 함께 뭔가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룹끼리 있는 거 한번 만들기도 하고 PPT 제작도 해보고 제작 발표도 해본 다음에 또 실행에 또 옮기려면 학교에 가서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그럴 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준비 다 하고 계셨다가 이렇게 엉켜서 못하게 됐다든가 분명히 누구의 외압이 좀 있었다든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보면? 뭐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한 10년 정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 성교육이 하는 데가 거대 시장이에요. 여기가 큰 돈벌이 시장인 거예요. 피임 산업들한테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더 이른 나이에 더 많은 파트너랑 더 많이 성관계를 하면 피임 산업은 좋거든요. 콘돔 피임약을 많이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성교육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피임 산업은 상당히 진출을 하고 싶어 하고 또 보건교사 성교육 연수를 피임 산업이나 뭐 이렇게 피임 위주로 하는 성교육 단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어떤 알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어떤 이 피임의 입장을 가진 단체는 학교 성교육을 계속 비판을 하죠. 피임 교육이 제일 좋은 성교육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하는데 피임 교육이 제일 좋은 성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성교육을 피임 교육으로만 하는 나라는 없어요. OECD 선진국 국가에서는. 그 얘기도 제가 이제 다음번에 좀 자세하게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피임 산업이 그런 방식으로 성교육을 점령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알력 싸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은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 뭐 다른들 조사도 좀 해보셨을 것 같은데 피임약 시장이 우리나라에 1년에 얼마 정도 뭐 매출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 뭐 브랜드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지만 뭐 광고 많이 되는 피임약 뭐 두세 개 정도가 있어요. 뭐 몇백억 이상, 1,000억 원 가까이 팔려요. 그 시장이 그렇게 큰 시장이 그러니까 TV 광고를 하는 거고. 그렇죠. TV 광고도 하고 더 웃긴 건 버스 광고도 해요. 버스에 저는 어떻게 좀 실제라 그런지 모르지만 좀 민망하거든요. 그런 광고를 볼 때 오면 아주 젊은 고등학생 같은 친구들 이렇게 교복 입고 이렇게 딱 이러면서
뭐 이런 거 광고하는 거 보고 그런 게 버스에 꼬셔시 막 그렇죠.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들 보면 뭐 그 한 줄일까 두 줄일까 수능보다 더 떨렸다. 그게 카피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뭐 선생님 모르시네. 화면에 지금 몰라요? 지금 얘기가 그거 저기 아니에요. 임시 테스트기. 임시 테스트기. 여기 한번 보면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임신, 비임신 이렇게 예. 그 광고에도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 나오면 네. 임신이에요. 한 줄 나오면 임신이 아니고. 음.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수능 컨셉으로 광고를 해버리는 어.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봤어. 네.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약만 먹으면 걱정 안 해도 돼 뭐 이런 건데 그런 거죠. 네. 사실 피임약 먹는다고 해서 100% 피임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피임약 설명서를 잘 보시면은 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완벽한 복용 시 3% 정도의 실패율이 있고 일반적인 복용 시 8% 정도 실패가 있다고 임상실험 결과가 써 있어요. 거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그 엄청 보면 안 보여요? 안 보였죠. 돋보기가 꼭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10% 정도는 예, 실패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네. 불량률이 10% 정도 어떤 공산품을 어떤 기업이 생산했다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그 회사.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정도 피임약 만들어가지고 팔면서 광고에다가는 완벽한 것처럼. 프로 네. 되는 것처럼 99% 피임률이라고 광고를 해버리거든요. 음. 그럼 식별력 없는 애들 믿어요. 그리고 그거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당한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그런 걸 언론에서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광고조차도 피임약 광고조차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지성이 우리 아이들한테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소위 그러니까 미디어 그러니까 그림, 영상으로 네. 나오는 선전 네네네. 아니면 뭐 CF, 뮤직비디오 그렇죠. 뭐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통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리터러시가 뭐냐면은 리터러시가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쓸 줄 아는 능력이 리터러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수인문화 시대의 생존 능력이 리터러시예요. 근데 이제 인수인문화에서 영상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미디어가 뭐 다양하게 바뀌면서 그 옛날에는 글만 잘 읽고 이해하면 됐는데 네. 지금 매체 환경이 너무나 다양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 매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보고 내 주체적인 의견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걸 리터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에다가 미디어를 하나 더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손쉽게 접하게 되는 이런 정보의 홍수 그렇죠. 시대에 예. 이런 모든 미디어들을 볼 때 물론 보고 즐길 수는 있을 때 그렇죠. 네, 그 안에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확하게 뭔지를 좀 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의식을 좀 갖게 하는 교육. 그게 미디어 리터러시. 그러니까 그 교육이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 뭐 선진국에서는 국어 시간에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중핵교과가 미디어 리터러시래요. 다 해요 선진국들은. 오케이. 우리나라는 근데 어느 교과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교사들조차도 미디어 리터러시 그럼 생소해해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선진국 대열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교육이 없다는 게 상당히 문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금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교실마다 전부 다 모니터 다 설치돼 있고요. 그렇죠. 다 있죠. 이건 진짜 컨텐츠만 개발되면 네. 그리고 뭐 하면 뭐 금방 가능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이미 여건이나 마련되어 있어서 아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방송 교육 관계자들에 계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국민들이 똑똑해지면 안 된다라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 늘 네. 기득권 네. 권력층은 지금 많이 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절대 그걸 바라지 않는 분들도 네. 계시죠. 네. 저도 사실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뭐 선거 막 이런 거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까지도 네, 그렇죠. 정말 멀었다 생각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냥 텔레비전에서 뉴스에서 어디에서 스쳐 지나가는 얘기들 말들 이런 거에 그냥 이렇게 돼서 그냥 그거에 따라가는 자기 생각이 없는 네, 그런 것이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의 좀 새로운 방식으로 뭐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숨기고 접근하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이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짜 뉴스 많잖아요. 네네, 가짜 뉴스 많고. 사실은 뭐 성경 쪽으로 봐도 얼마 있다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이 신천지 그렇죠. 이 친구들이 와서 신학교 앞에서 시험 보는 날 신학교 앞에서 지난번 주에 집회 그 신고를 한 다음에 1시부터 4시까지 네. 신학교 정문 앞에서 네. 시위를 한 거예요. 시위 내용은 성경대로 성경을 가르쳐라,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라 하면서 진짜? 이게 막 하는 거죠. 어이구야. 근데 이제 우리 신학교는 아시겠지만 입시생도 별로 없고 또 오전에 다 끝나고 갔어요 집에. 시위는 망했죠. 이게 작전상 실패. 실패했죠. 근데 우리가 사람 없는 불쌍하니까 내려가서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몇 명쯤 왔어요? 한 10명 가까이 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성경으로 성경을 가르쳐라, 각성하라 이렇게 써 있는데 보니까 좀 저 밥도 좀 얘기해 주시면 그런데 이제 저희가 마음이 좀 좁아서 근데 거기서 사실은요 가짜 어떤 성경에 대한 가짜 정보들을 갖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그냥 스펀지 스며들듯이 스며들어서 그냥 완전히 세뇌돼서 그 어떤 것을 되는 건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어떤 정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한국 사람들 많은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질문은 이제 다른 얘기인데 뭐 같은 주제지만 사실 제가 또 프랑스에 살면서 가장 이렇게 한국하고 이렇게 차이 났던 게 와이파이 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유럽은 그렇죠. 네네네. 인터넷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태리는 더해. 진짜 인터넷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실 거야.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 또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편리를 유익한 도구가 됐죠. 동시에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이런 음란물들이 정말 쏟아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서 가장 최고 소비하는 곳이 한국이라고 아마도 젊은 층에도 굉장히 많지 않은 학생들이고요. 아마도 학생들은 그런 걸 보면서 그 영상에 나오는 행위들을 보고 그렇죠. 상상을 하거나 또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겠죠.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굉장히 많은 폐해가 거기서부터 비롯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공유 사이트 가면은 온갖 종류의 음란물 다 있고요. 다운받고 접속하기가 너무 쉬워요. 학생들도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복성 포르노라는 게 있어요. 일명 뭐 리벤지 포르노라는 건데. 전문 배우가 찍은 음란물이 아니고 커플이 사귀면 성관계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재미로. 헤어지면 남자애가 대체로 이제 인터넷에 여자 올려버리거든요. 신상 정보 공개를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 뭐 여자 청소년이나 이렇게 동영상 공개된 여자 대학생들은 충격을 엄청나게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 동영상 속에 자기랑 동갑인 남자애는 여친 사귀어가지고 성관계까지 하고 동영상까지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아직 여친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쪼다인가? 그렇죠. 이러려고 엄마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았나? 이런 자괴감이 올라오면서 소개팅을 하든 뭘 하든 일단 여자친구 하나 만들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 성관계 하자고 쪼르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 여학생들은 그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설 삭제 업체 있어요. 지워주는. 지워주는. 거기 가서 이제 돈 다 엄청나게. 한 달에 100만 원씩 내고 돈 다 떨어질 때까지 지우다가 나중에 자살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이런 게 왜 생겼나 보세요. 섹스 이퀄 게임. 섹스는 재미있는 놀이다라는 가치가 들어갔으니까 그 행동을 하는데 놀이화할 수 없는 것을 놀이화한 대가거든요, 이게. 이거에 대한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려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식별력밖에. 끝이 어떻게 되나 보란 얘기죠.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들한테 줘야 될 이 시대 복음 중에 하나다. 뭐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저만. 다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 오늘 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겨울방학 특집이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우리 이제 사신블라가 구독자가 한 120명 엄청 들었어요. 많이 보네요. 그리고 또 아무튼 그 팟빵까지 치면 한 달 조회수가 한 3, 4천 명은 되니까 이번 겨울방학 때 이런 내용들을 좀
엄마 아빠들 좀 들어보시고 함께 보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함께 보시면서 한번 이런 거에 대한 물꼬가 좀 트였으면 좋겠다. 뭐 대화도 좀 함께 나눠보고 또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조금 뭔가 그냥 우리 친구들 이야기만 듣고 아니면 이게 단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있는 좀 숨은 뜻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 이 방송이 주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사실 이제 그렇잖아요. 이게 뭐 음란물 많이 보니까 스마트폰 나 없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요즘 우리 가상화폐 문제도 엄청나잖아요. 지금 그래서 막 토론도 막 벌어지고 갑론을박이 막 있는데 그거 암호화폐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네, 암호화. 그러니까 이 명칭도 정확하게 좀 정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지만 그 말고도 또 다른 코인들이 여러 가지가 다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젊은 친구들이나 투자한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아니 음란물 많이 보니까 핸드폰 스마트폰 쓰지 말라는 거야? 그거 아닌 것처럼 아니 뭐 피해 있다고 이거 막으라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어쨌든 논쟁이 된다는 건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일단은 음성적이 아니라 밖으로 끌어내서 함께 건전하게 토론하고 싸우고 뭔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건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는 이런 얘기들은 아예 수면 위로 떠오르지도 않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함께 건전하게 토론되고 그런 가운데 전문가들이 함께 또 의견도 나누고 이런 가운데 좀 좋은 방향으로 좀 결론이 좀 맺어지고 또 좋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한정욱씨님 조사해 보신 거 하나 있잖아요. 우리 뭐 보면 좀 창피한 그 연애 진도표, 그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네, 예전에 그 페이스북에서 큰 인기를 끌었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표준 연애 진도표라는 것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저도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가 25,000건, 그리고 공유가 1,000건 이상 됐다는 뭐 표준표인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은 첫 경험 나이가 19.4세, 맞아. 사귄 후 첫 키스까지가 6.7일, 빠르셔. 그리고 잠자리까지가 29.3일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믿어야 되나,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게 현실이라면 이러한 현상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지. 좀 믿으셔도 돼요. 이게 이제 안 믿으면 안 되고 이게 사귄 지 한 달 안에 성관계 하는 게 지금 기본 공식이에요. 한 달 안에 성관계가 안 되면 뜨겁거리다 연애가 깨지고요. 성관계가 되면 연애가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생 청년만 그런 게 아니라 빠른 애들은 중학생부터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성이 개방됐다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보다 우리나라가 청소년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더 낮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성 개방화된 걸로 제일 유명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그렇죠. 네덜란드 청소년 첫 성관계 경험 연령이 2010년도 이후에 18세 이상 올라갔어요. 네덜란드 청소년의 절대다수는 성관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예요. 이제 왜 이러나 보세요. 뭐 포르노그래피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 뮤직비디오, 광고 보면 연애하면 당연히 성관계 한다는 거 주입을 시켜요. 아주 낭만적으로 표현하죠. 아주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지금 영상물 위주는 환상만 집복시키지 진실은 안 가르쳐줘요. 이게 영상물의 맹점이에요. 영상 매체 맹점이에요. 이거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책임 교육. 이게 없으니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수위 조절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광훈 교수님은 저희보다 이쪽에 전문가시고 또 많은 경험과 상담을 함께 병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제 사례들을 알고 계시니까 조금 힘주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혹시 이 방송을 접하는 일반적인 엄마들, 아빠들은 아마 지금 너무 충격적이실 수도 있어요. 아니 충격 좀 받으셔야 돼요. 제가 전국 교구 가서 제가 주일학교 교사 교육이고 뭐 부모 교육 많이 했어요. 제가 다 돌았어요. 근데 강의 들을 때는 그 우리 애는 안 그래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 3년 지나면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모 교구에서 제목이 그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메일을 보냅니다요. 그 강의 3년 전에 강의 들을 때는 그 딴 애들 얘기인 줄 알았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 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러이러한 짓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핸드폰 문자 메시지하고 카톡 주고받은 영상 통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남의 집애가 그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문제냐면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악을 엄마 아빠가 오히려 보호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친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유의 행동에 빠져 있는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결코 적지 않다. 이게 현실인 거죠. 이거 빨리 인식해야 돼요, 이거. 말씀 들으면서 이 신천지하고 굉장히 너무 똑같아요. 제가 정말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신천지 교육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가끔 오는 지푸라기 하나 던진 심정으로 맞아요. 그런데 이미 빠진 사람은요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네,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그리고 정말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걸 얼마나 쉽게 몰입이 돼서 완전히 자신을 잃게 되는지까지도 좀 알게 되는 거예요. 시부님 신천지 연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천지도 영상물 활용 얼마나 잘하죠. 레스 게임부터 해가지고 거의 육군 사관학교 생도처럼 젊은이들 다 훈련시키잖아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다시 조금 이렇게 완전 이게 진행자예요. 네, 아유 좋은 말씀인데요. 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본당에 있을 때 본당 신부로서 복음에도 보면 약간 이제 그 아내를 버리면 안 되는 그런 복음 내용들, 아니면 뭐 율법에 관계된 내용들 나올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의 성교육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시간에 했던 얘기들, 아니면 뭐 여학생들 남학생들 만날 기회 있을 때 중고등학생들한테 그냥 해줬던 원론적인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뭐냐면 마치 여자의 몸은, 그리고 우리의 몸은 유리잔과 같아서 한번 깨지거나 떨어져서 기스가 나면 수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나 원상복귀는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을 좀 서로 존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엄마 세대 때는 물론 음성적으로 또 뭐 하실 분들도 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그때의 사고관념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죠.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되는 게 더 책임감이라고 생각했던 세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이게 190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요즘은 보호하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애정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이제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디어가 우리에게 또 하나 던져준 엄청난 숙제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참 그래요. 정말 소중한 물건, 아니면 소중한 물건을 떠나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랑한다는 전자에 만난 상대방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미명 안에 저질러지는 엄청난 집착과 이 애증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사랑인 줄 알지만 그 사람을 꼼짝살싹 못하게 만들고 뭐 내 뜻에 조금만 따르지 않으면 억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본다면 정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걱정해주고 극복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힘은 많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봐요. 우리 한미대 신부님도 어떻게 이런 거에 있어서 혹시 또 보다 신부할 때 젊은이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신 거 뭐 있으시나요? 뭐 그때 해드린 건 없고요. 진짜 보자 때 기억나는 건 우리 교육분과하고 해서 청소년들에게 성교육을 해주려고 성당에서 했더니 신부님 우리 뭐 다 이미 다 배웠어요.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당에서 뭐 다른 게 나올 게 있겠어? 라는 식으로 이제 했던 기억이 약간 나는데,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 이렇게 지적질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 인격, 성, 어떤 책임, 인성 이런 그런 바탕 안에서 위에서 이제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방법을 통해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이제 합쳐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미디어가 이 사회에서 갖고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반면에 그걸 이용해서 교수님과의 정말 반대되는 어떤 그러한 세력, 그러한 어떤 생각, 사고방식, 어떤 이런 흐름이 정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이해관계를 이렇게 하려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죠. 장악하고 확산시키는 어떤 사회의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도 거기에 좀 이렇게 흐름에 동조하면서 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면에서 사회 전체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 장치도 정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두 번째 시간에 또 다룰 또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면에서 좀 어떻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그런 제도적인 보호 장치 부분에서 어떤 좀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나라는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식별력 교육 전무하고요. 사회적 뭐 책임장치, 보호장치 전무해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에서 이게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사회적 제도가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나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이거 감춰버려요. 왜 그럴까요? 이제 왜 그런지 저는 정말 저도 묻고 싶어요. 저도 그 언론인들한테.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이런 책임의 제도, 복지제도, 여자가 임신하면 남자한테 끝까지 책임을 묻게 하고 그 국가가 그 여성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들이 다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 우리나라 언론이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얘기를 안 해줘요. 맞아요. 거의 얘기 안 해줘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이 얘기 안 하면 교회가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80년대 뭐 이럴 때 독재정권이었을 때 뭐 언론이 아무 얘기 못할 때 김수환 주교님이나 우리 천주교 주교님들이 나서서 앞장서셨잖아요. 1987이라는 영화 보면은 천주교가 그 영화에서 별로 안 나오지만 사실 1987 그때 민주화가 될 수 있게 뒷받침해줬던 게 가톨릭 교회였어요. 김수환 주교님이었고. 아, 그럼요. 지금도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적이 바뀐 거죠. 독재 정권이 적이 아니고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가지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대 기업이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의 소비 사회의 적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거기에서 진리를 자꾸 얘기해주고 교회 언론을 통해서도 무엇이 인간을 말살시키는지에 대한 인식을 자꾸 가지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생명운동 하시는 분들, 또 우리 생명윤리위원회의 두 주교님이 전부 다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인데 생명의 문화, 죽음의 문화, 그렇죠. 이 안에는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처럼 생명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그 죽음의 문화가 훨씬 더 이 세상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게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문화, 이 힘이 없는 거죠. 이걸 여기에 이제 우리가 활력을 불어넣고 생명의 뭔가 캠페인과 노력과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뭐 맨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요. 미비하죠. 이제 더 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건 그런 데서 오늘 이 방송도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정말 이렇게 이 방송을 듣고 보는 분 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기존이 되어야 할 것은 정말 그것이 과연 그 행위나 어떤 그런 현상이 과연 사람을 죽이느냐 살리느냐 그렇죠.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아이들이 정말 여러 가지 영상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걸 통해서 다다르는 그 결론 그 안에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아야 하는 것인데 그것 말고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환상과 어떤 쾌락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에 빠져서 어떤 정말 인간이 죽어가는 걸 못 보는 것이 굉장히 그걸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그 교육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뭐 이제 말씀 거의 맞춰가는데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유럽에서 한참 공부하셨고 저는 이태리에서 한 6개월 쬐끔 여행 갔다 왔고 그랬는데 얼뜻 보면 사람들이 미국이나 유럽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굉장히 그런 줄 아는데 막상 살아보시니까 저는 느꼈어요. 그 이태리 젊은이들이 스포자따 뭐 스포자또라고 그때가 그 약혼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때까지는 조금 자유분방해요. 근데 막상 딱 자기 짝이 생기면 절대 이렇게 바람 핀다거나 눈치 뭐 딴 짓 안 하거든요. 그리고 가족이 굉장히 충실한데 유럽 사람들 가족이 굉장히 충실하잖아요. 그래서 만찬 시간 굉장히 길고 저녁 식사는 꼭 가족과 함께 하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포르노물은 일본과 미국의 아주 저질적이고 변태적인 내용들이 또 많이 유입이 돼서 그런 것들이 더 무방비로 이렇게 그 젊은 층들에게 이렇게 보급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봐요. 유럽에 계시면서 어때요? 사실 거기 교육의 어떤 본질은 정말 자율. 그렇죠. 책임질 수 있고. 사실은 근대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 스스로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자율성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책임이죠. 그렇죠. 늘 그게 가치가 있는데 그걸 고등학교에서 끊임없이 교육을 이제 일관성 있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이제 성교육 자연스럽게 인격을 형성시키고 성장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제도는 어떤 인격을 함양시키고 또 자율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기보다도 어떤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서 그걸 이제 시험 볼 수 있는 어떤 이게 교육제도에서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또 뭐 욕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랑스는 고등학생들이 철학 다 배우잖아요. 배우죠. 철학 시험 못 보면 대학 입학 못 하잖아요. 바칼로레아. 네, 바칼로레아. 네, 맞습니다. 네, 그것처럼 저는 그 역사와 철학을 무시하는 나라는 결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고를 막는 거거든요. 네, 철학이 결국 이성의 지혜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선현들이 했던 시행착오들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만나보면서 이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게 철학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요즘 대학에서도 철학 저기 뭐예요? 저것도 없어요. 교양에서도 밀려나 버렸어요. 과목이 없어져. 네, 없어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로지 돈 버는 데 관심되는 과목들만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생각하고 사고하는 쪽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능 점수 올리는 과목들만이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는 한에서는 참으로 참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광호 교수님 오늘 1부에서는 여기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앞으로의 계획, 또 우리 부모님들이나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좀 아무튼 우리 교회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서 오늘 1부는 좀 마칠까 합니다. 네. 저 앞으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제가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자 전문가 양성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1회 특강이나 단발성 행사는 많이 못 가시잖아요. 이제 안 하거든요. 네. 근데 계속 전화가 와요.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전문가 양성에 주력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보건 선생님을 통해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근거한 생명과 책임의 성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 어렵고 외로운 길을 이렇게 꿋꿋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그래도 이광호 소장님, 그래도 벌써 9년 동안 이제는 밥은 안 굶으시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우리 교부도 우리 교부에 또 속해 계세요. 우리 교부 이제 이사 오신 지도 벌써 6, 7년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부에 또 교구민으로 함께 살아가고 계시니까 저희가 늘 응원하면서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사랑과 책임 연구소의 이광호 베네딕토 소장님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즘 또 평화신문 칼럼도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호 소장의 식별력과 책임의 성교육이라는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서 다 검색되니까 함께 또 읽어보시면서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조금 부연 설명과 더 자세한 내용들이 거기 들어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서 많은 또 정보들, 이렇게 좋은 정보들 또 함께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자녀들과도 대화를 나누시는 시간들 되신다면 오늘 방송이 또 의미 있고 겨울방학은 또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3월부터 예고해드린 대로 사신불라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팟빵 사신불라 댓글란에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사신불라 페이스북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질문을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실명 거론 안 하셔도 되고요. 고1 뭐 남학생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해서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금 갈등이 있으신 부분들, 고민되는 부분들 이런 분들 자연스럽게 좀 올려주시면 저희 4명의 신부가 열심히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드리면서 시민들 우리 인사하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까요? 네. 네.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 하고 또 뭐 먼지도 많이 생기는데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학생 여러분들 건강하고 행복한 겨울방학 되시기 바랍니다. 네,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의 보물입니다.